저기 뭐 바이샬리라든지 이런 데는 상업입니다. 상업으로 지금 도시국가가 저 밑에서는 만들어지고 있는데 산에서 쌀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것도 고지대 산에서 쌀농사를 지어요. 딱 봐도 각 안 나오죠. 자, 안녕하세요. 붓다술래 부처님 매생에 누가 그러는데 잡소리가 더럽게 많대. 원래 이게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이 잡소리와 섞어서 가는 그러니까 학원 수업처럼 딱 정리해가지고 그것만 탁 해주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절대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가는 수업도 제가 해요. 그러니까는 학교 수업이라든지 일정이 쫙 잡혀 있는 수업들이 있어. 그 안에 교재를 끝내야 돼. 이러면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시험 볼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포교사고시 뭐 이런 거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34쪽 이렇게 보시면 진도 겁나 많이 나갔네. 월정사에서 금강경 지금 시작하다가 1년 회항하고 끝날 수도 있겠는데. 이게 수보리 하다가 경기 끝나겠던데 거기. 수보리 이름 부르다가 보리 싹 빼버린다 이렇게. 탈곡해 우리 탈곡. 34쪽 보면 국제정세와 석가족의 위치. 석가족이 예전에는 잘 나가던 나라에 있어서 그 예전이 언제냐면 부처님 할아버지 때 그러니까는 사자협왕 때는 잘 나갔었어요. 그리고 여기 아들이 정반왕, 백반왕, 곡반왕, 감노반왕. 곡반, 감노반. 이 반은 햇반 할 때 그 반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쌀농사 짓는 사람들이었었다. 쌀농사 초기. 그래서 흰쌀 뭐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우리도 백미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죠. 우리가 도정을 다 잘하고 이러니까 백미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예전에는 흰쌀밥.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쌀밥이나 제대로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잎밥에 고깃국이라는 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쌀밥과 관련해서는, 저희 때도 혼분식 뭐 장려해가지고 쌀밥만 싸가면 선생님이 좁혔었던 시절, 도시락 검사를 하면서 좁혀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또라이 같은 나라가 있나 싶은데 그런 짓을 했었어요. 그래서 쌀밥만 싸간 애는 쌀밥만 싸왔다가, 친구들한테 콩하고 보리를 이렇게 빼서 심지. 이식 수술을 합니다. 성형 수술이야 이게. 역보샵. 그래서 그걸 이렇게 박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하고, 그리고 실제로 진짜 형편이 좀 어려운 애들은 그 보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은 보리밥이 별미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약간 퍼슬퍼슬하고 까칠까칠하니까, 그래서 흰쌀밥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것도 이제 그 흰쌀밥이 원래는 현미, 이제 지금으로 보면 누런쌀이죠. 누런쌀인 거고, 지금은 이제 깎아내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쌀을 돌려깎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려깎기 하고 양악 수술하고 이래서 애를 날씬하게 이렇게 날씬하고 뽀얗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흰쌀밥에 스팸 한 조각, 뭐 선전에도 그게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스팸이 그렇게 많이 팔리게 된 거라던데, 우리나라에서. 근데 사실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개념인데, 왜냐면 햄하고 밥을 어떻게 연결시켰지? 라고 했는데, 그게 엄청나게 연관되면서 사실은 안 맞는 메뉴예요. 이게 쌀 문화권하고 햄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잘 안 맞는데, 그게 뭐 그렇게 해서 스팸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먹는다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스팸이라고 하는 거는 분홍 소세지 같은 거고, 우리식으로 하는 분홍 소세지 제일 싼 거, 뭐 이런 개념이고, 우리는 스팸이면 햄 중에 고급.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전에 얘기해 줬잖아요. 스팸 메일 이런 게 스팸이 하도 거지 같아갖고 나온 말이라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햇반족이에요. 햇반이 4개네. 햇반 원래 마트 가면 5개씩 하는데
근데 내신 이유는 사진법 때문에. 자식도 넷에 맞춘 거예요. 딸도 넷이 있었다 뭐 이런 설도 있는데 뭐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이 손자 때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 때 보면 뭐 딸 얘기도 나오긴 나와요. 근데 그거 다 사에 맞춰져 있어. 사라는 숫자에 맞춰져 있어.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정리가 가게도 정리가 됐구나. 후대에 누가 손을 댔구나. 사라는 숫자 4, 8 이런 거에 맞춰서 숫자를 다 정리를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 시절에는 농사 짓고 있거든 지금 쌀농사 짓는다는 얘기거든.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지금 마가다국의 왕사성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호살라국의 사위성이나 거기는 내륙적이기도 하고 여기는 산악 네팔은 산악이에요 산악. 근데 이쪽은 겐지스강을 끼고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강변 쪽으로 바라나시라든지 안 그러면 뭐 저기 뭐 바이샬리라든지 이런 데는 상업입니다. 상업으로 지금 도시국가가 저 밑에서는 만들어지고 있는데 산에서 쌀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것도 고지대 산에서 쌀농사를 지어요. 딱 봐도 각 안 나오지. 견적 안 나오지. 우리도 대구가 그렇게 해서 별 볼 일 없게 된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대구가 굉장히 괜찮았는데 대구의 기반 산업이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거까지는 별 잘 관심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섬유였었거든요. 대구가 섬유. 근데 섬유가 한때는 괜찮았지. 뭐 제일모직 이런 걸. 그런데 지금은 섬유가 이게 고부가가치 상품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그래서 섬유 같은 그런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넘어갔고 중공업에서 이제는 뭐 IT나 이런 쪽으로 가는 시절의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섬유가 몰락하면서 대구가 특별한 뭐 제대로 된 공장 별로 없을걸? 예. 그러니까 인구도 줄고 저렇게 그냥 저는 대구에 한번 가보고 너무너무 놀랐어. 지하철을 안 파고 지상철을 만드는 걸 보고 그때 그 방송 때문에 갔는데 저게 뭐예요? 이랬더니 이상한 게 막 하늘 위를 달려. 지상철이래. 지상철은 내가 저 태국에서 봤거든. 태국에 가면 태국은 지반이 물러가지고 지하 파기가 어렵대요. 정확하게 말하면 돈이 많이 드는 거지. 못 파는 거 아닙니다. 울산도 그렇잖아요. 삼산동에 내가 처음 왔을 때 내가 삼산동을 저렇게 찝쩍거리고 있으니까 저희가 개발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 제가 강남에서 살면서 잠실이나 서초동이나 이런 거지 같은 거기 상습 침수 구역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내 눈으로 정확하게 어렸을 때 봤어. 그때 개발될 때가 90년대였잖아. 그래 내가 90년대 생인데도 그걸 보고 컸다고. 강남 개발. 그 현장에 내가 있었어.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걸 쭉 봐왔어. 그 동네 그런데 마천동, 거여동 뭐 이런데 그다음에 강남 3구 이런데 또 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거지 같은 데예요. 그래서 그런데 살면 약간 콧질질이 이렇게 봤었거든. 근데 그게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내가 눈으로 봤어. 눈으로 봤어. 그거 아무 쓸모도 없는 땅이라고 사람들이 그랬었거든. 저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근데 그런 걸 봤어. 그리고 나서 울산에 와서 삼산동도 딱 보고 저기도 될 것 같아. 이랬더니 어떤 놈이 자꾸 저기는 뻘이라서 뭐 집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 한다는 개풀 뜯어먹는 놈 소리 진짜. 그때 내가 100평이라도 들어갔으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넣어서 100평이라도 들어갔으면 지금 이렇게 안 살아. 거기 그때 제가 그렇게 찝쩍거릴 때 평당 50이었었어요. 내가 기억한다. 내가 구체적으로 찝쩍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평당 50이었어. 지금 아마 삼산동이 몇 천만 원은 안 할까? 몇 천만 원도 더 할 거예요. 그죠? 3, 4천 이상 막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기술이 좋기 때문에 뭐 뻘이든 땅속, 바닷속도 짓는다니까. 지금은 시절이 바닷속도 짓는데. 막말로 얘기해서 일본하고 우리가 맘만 먹으면 해저 터널 저거 일도 아니에요. 영국하고 프랑스도 하잖아. 그걸 왜 못해? 그러니까 바닷속에서도 이게 건설이 가능한데 저런 뻘 건설이 뭐 어렵겠어. 그러니까 태국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기술과 돈이 없어서예요. 그러니까 지상철로 지하철이 아니고 지상철을 만드는 건데 대구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야
대구가 참 창의적인 도시구나. 예, 창의적이거나 도시를 포기했거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미치지 않았거나 아니면 너무 선진적이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런데 그냥 약간 미친 쪽의 생각이 좀 더 가지. 또 이런 얘기 했다가 또 욕 바가지로 먹을지 모르지. 근데 야, 저런 게 승인이 나나? 난 사실 그런 생각을 했거든. 이게 도시 미관 차원에서 서울에서도 고가도로 같은 걸 다 없애요. 언간하면 없애려고 하는 게 왜냐하면 그런 게 있으면 도시 미관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청계천 같은 거 다 복개하고 뭐 도시 고가도로 만들었던 거 다 잘라냈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발전 형태거든요. 그래서 좀 깎아봐줘요. 깎아봐줘요. 그래서 남들은 지금 상업으로 무역하고 있는데 이게 쌀농사 짓대. 그러면 경기 끝났지 뭐. 그리고 기본 배경 자체도 그지같지. 산악지역에서 쌀농사 지어봐야 지가 얼마나 되겠어. 우리나라가 왜 조선 때 망했느냐? 이유는 고려 때까지는 상업 중심이었었어요. 이 나라가 상업 중심이에요. 병란도 뭐 이런 거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제 무역항이 있었다는 둥, 뭐 어쩐다는 둥. 이게 상업 중심이었고 조선은 농자 천하지 대보 농업 중심으로 무게 중심으로 옮기면서 이 나라가 끊임없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계속. 이유는 지금도 우리가 농업 중심으로 바꿨다라고 하면 이 나라가 끝납니다. 뭐 바로 순식간에 끝날 거예요. 순식간에 끝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늘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대기업이 꼴 같지도 않고 좀 짜증은 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 저걸 뭐 옛날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언론에도 그게 나왔던 겁니다. 삼성을 국유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었어. 삼성을 국유화해야 된다. 야, 국유화하면 저 정도의 효과가 날 것 같냐? 국유화하면 바로 공무원 모드다. 실적이 반으로 떨어질걸? 효율성이 얼마나 떨어지는데. 그래서 왜 망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우리나라도 만약에 농업 중심이면 이게 농업이라고 해서 꼭 떨어지는 산업은 아니에요. 농업도 괜찮게 잘 할 수 있어요. 선진국들도 농업 중심으로 해서도 가는 나라들이 있어요. 유럽의 선진국들도.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평야입니다. 그래서 농업 짓기가 되게 쉽죠. 그래서 우리 그 미국이나 이런 데도 비행기로 이렇게 쫙 농약 뿌리고 뭐 이런 놈들 있잖아요. 그게 단가가 엄청나게 높은 거죠. 전 세계적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쌀하고 고기값이 우리나라가 최고로 비쌀걸? 나 쌀값은 정확하게 모르겠다. 일본보다 비싼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본 아니면 우리나라겠지 그냥. 그런데 일본보다 물가가 엉간한 게 우리나라가 더 비쌉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 밥값보다 우리나라 밥값이 더 비싸요. 그리고 고기값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비쌉니다. 그거 굉장히 재밌지. 소고기 이런 것도 우리나라가 제일 비싸. 그지 같지.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한우가 좋대.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 수입 고기는 그지 같고 한우가 좋대. 야, 그거 개사기입니다. 그거 개사기입니다. 한우가 그렇게 좋으면 왜 한우를 수출하지 않을까? 왜 미국 사람이나 유럽의 최고 쉽게 말해서 셰프들은 한우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 번만 해봐. 그렇게 대단한 고기면. 미국이나 유럽 고기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수입 고기는 안 좋아요? 싼 거 사오니까. 진짜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국 게 그지 같아요. 그거랑 똑같은 말이야. 중국 게 그지 같은 게 아니고 그지 같은 중국 거를만 사오는 거야. 단가에 맞추려고. 좋은 건 좋아. 그리고 선진국 건 더 좋아. 단 우리가 그 나라의 그지 같은 거를 사오는 거예요. 우리 게 진짜 좋으면 야, 우리 한우를 가지고 대규모 목장을 만들면서 그걸 계속 수출하겠지.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렇게 갈 것 같지 않아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뭐 송로버섯 찾듯이 뭐 캐비어 찾듯이 계속 수요가 비싼 돈으로 계속 때려. 그러면 밀고 해야지. 뭐하러 농사죠? 한우 키우면 되지. 근데 왜 걔네는
그런 걸 안 찾을까? 우리 거 한우 수출된다 이런 얘기 잘 못 들어봤지? 하기는 할 거야. 쬐끔 하기는 할 거야. 근데 내가 김 수출한다는 말은 겁나 많이 들어봤거든? 한우 수출한다는 말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보기에 그게 커피 믹스랑 똑같은 지금 작전을 쓰고 있는 거야. 커피 믹스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 이러는데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 그런데 왜 외국 사람들은 커피 믹스 안 먹지? 저게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기술이 아닌데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왜 미국이나 유럽이나 영국에 저런 놈들은 안 할까? 사기였지. 알고 보니까 사기였지. 예. 그래서 한우도 마찬가지예요. 한우가 더 좋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고기 먹은 지 얼마나 됐어. 우리는 전통적으로 고기를 먹는 문화가 아니고 고기를 먹는 문화로 바뀐 거죠, 지금. 바뀐 거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소고기를 되게 좋아해요. 삼겹살 먹은 것도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삼겹살을 먹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삼겹살이라는 명칭 자체도 일제강점기 때도 삼겹살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삼겹살이 아니야. 그런 명칭 자체가 없었다니까. 예? 여기 구한말 태어나신 분 한번 말씀을 해봐. 삼겹살 어렸을 때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먹던 문화는 아닌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는 소중심이었었어요. 소는 노동력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잡아먹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도 소고기 선호가 더 많을걸? 그러니까 삼겹살은 그냥 쉽게 먹는 고기지만 실제로는 소고기 선호도는 소고기가 더 높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은. 그래서 고기를 걔네들은 유럽 사람이나 미국 쪽이나 이런 쪽은 원래부터 걔네는 계속 고기를 먹었던 유목 문화고,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발전하겠어? 걔네가 더 발전했겠지. 그걸 뭘 말이라 그래. 그런데 우리께 전 세계에서 제일 좋아요. 이렇게 저런 식의 배짱 좋은 구라를 정부에서 친다는 거는 이거 우리나라만 있을 수 있는 걸 수도 있어. 그리고 도대체 국민들을 뭘로 보고 저런 구라를 치는지 내가 참 이해를 못하겠다. 그리고 또 그걸 믿어요. 믿으면 왜 외국 놈은 안 먹겠냐? 왜 외국의 부자는 그거 안 먹겠어? 그냥 한 번만 생각해봐. 뭔가가 있겠지. 미슐랭 4성급 뭐 이런 거 별 4개, 5개 붙으면 한국 고기로다가 한우로 스테이크가 나와야겠지. 그렇게 좋으면. 두바이에서 한우 먹는다는 얘기 들어봤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음식도 우리가 고기를 먹은 지가 얼마, 이런 얘기 계속 하면 안 되는데 또 잡소리 한다 할 건데. 근데 우리가 고기를 먹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고기 먹는 거 보면 대부분 저게 구워 먹어요. 제일 많은 비율을 그게 가장 원시적이고 단순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삼겹살 먹듯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고기를 잘 못 먹으니까, 신선하게 잘 못 먹으니까 재워 먹는 식으로 우리 전통적으로는 발전한 거고, 그게 불고기라든지 아니면 적 같은 거, 그러니까 너비아니 같은 거 이렇게 2차 가공을 하는 이유는 약간의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워서 애를 조금, 그러니까 계속 먹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잡았을 때 뭔가를 좀 해야 돼서. 그래서 음식의 형태만 봐도 우리는 원래 고기 먹던 쪽은 아니구나. 그리고 그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고기 못 먹었잖아. 그래서 이런 쌀농사나 짓고 있고, 경기 끝났지. 그리고 시골에, 여기는 산악지역입니다. 네팔 쪽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악지역이고 인구 밀도도 낮아요. 그러니까 그냥 쩔이지, 이 나라 자체가. 그러니까 어디에 꽂아야 될지를 잘해야 돼. 조상들이 이 위치 선정을 잘해야 돼. 풍수지리 다 필요 없어요. 풍수지리 배산임수 다 필요 없어. 도시 계획 잘 되는 데 있어야 돼.